자, 이제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뒷받침하는 메타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기술이 뭐죠? 기술을 만드는 기술이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코스트를 낮추는 두 가지 요소들, 메타 기술과 혁신 생태계를 다음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기로 하죠. 하드웨어가 소프트화되고 있습니다.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전 시간에 실리콘밸리의 창업 비용이 평균 500만 불에서 5천 불로 줄었어요. GRP 파트너스의 자료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줄었는가? 3D 프린팅, 오픈소스 하드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AI와 같은 이런 기술을 만드는 기술들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즉, GRP 파트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업 비용이 오픈소스로 소프트웨어를 공유하죠. 이러니까 10분의 1로 줄어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10분의 1로 줄어요. 이제 혁신 플랫폼으로 장비를 공유합니다. 이제 내가 뭐를 직접 혼자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정상이 아닌 거죠. 기술을 만드는 기술은 이 메타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하드웨어가 소프트화되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프트웨어 만드는데도 3개월이 걸리는데 이제 하드웨어를 완성하는 기간이 3개월 만에 완성한다. 자, 그래서 Zero to Final Prototype in 3 months. 이게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우선 형상을 만들어야죠. 여기 3D 프린터와 그 에코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두 번째가 지능이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빅데이터 기반의 원격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서비스 디자인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디자인을 해야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우선 형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은 기본적으로 3D 프린팅이 역할을 하죠. 우선 소재는 이제는 유리 빼놓고는 모두 다 만들 수 있다. 뭐 얼마 전에 총을 만든 거는 이미 아실 거고, 도자기, 그리고 딱 몸에 맞는 깁스, 또 생체 동맥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버섯 균사체 이런 것도 만들죠. 햄버거를 만드는 3D 프린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소재의 3D 프린팅을 통해서 어떤 혁명이 가능하느냐? 옛날에는 창고에다가 어마어마한 부품을 쌓아두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창고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3D 프린팅된 부품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완제품까지 우리가 12시간에 $100로 만드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와 같은 부품을 조립해서 만드는 것을 이제는 10시간에 3D 프린팅으로 $100로 만듭니다. 각종 부품을 만들어서 완제품을 만드는 공정이 하나의 공정으로 통합이 되죠. 그럼 뭐가 없어지나요? 서플라이 체인이 사라지죠. 그리고 부품 창고가 사라지죠. 조립 공정이 사라지죠. 그리고 제품 창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3D 프린터의 출력 서비스하는 것이 이제는 곳곳에 들어가죠. 요즘 프린터 출력 서비스는 킹코처럼 팹랩은 곳곳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D 프린터의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을 그러면은 각기 따로따로 이런 디자인을 할까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4차 산업혁명에 큰 자원을 잃어버리는 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디자인들을 전부 다 공유하는 겁니다. 집단 지능으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벨로퍼가 디자인을 해서 컨슈머는 그중 골라서 다운받아서 내 3D 프린터에 거는데 조금 내가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나만의 3D 프린터가 나오게 됩니다. 나만의 컵을 만들 수 있고 나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는 시장 규모 자체는
뭐가 제일 크느냐? 3D 프린티드. 이게 제일 큰 거죠. 그 과정이 3D 프린팅입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게 3D 프린터죠. 3D 프린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형상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지능을 집어넣어야죠. 육체를 만들었으면 정신을 넣어야죠. 오픈소스 하드웨어입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2005년도에 아두이노가 시작하죠. 이태리에서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하드웨어를 만들어요. 대부분 다른 제품에다 보면 들어가는 게 CPU가 들어가고, 그리고 메모리가 들어가고, I/O 인터페이스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표준화해서 똑같은 하드웨어를 써도 되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보조 부품을 표준화해서 쓰면은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래서 개인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Do It Yourself의 하드웨어 제작 도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두이노는 8-bit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복잡한 일을 하거나 본격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 리눅스나 이런 것들을 올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등장합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비글보드, 갈릴레오 등 많은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는 컨트롤러지고 아트멜 기반의 8-bit 컨트롤러입니다. 라즈베리파이는 32bit의 ARM CPU를 장착하고 있죠. 이 안에는 안드로이드, 우분투, 리눅스 등 다양한 OS가 포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용도냐? 컴퓨터급의 퍼포먼스가 필요한 거는 라즈베리파이나 비글보드 이런 걸 쓰고, 그리고 단순한 컨트롤러는 아두이노를 씁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기 CPU 속도 이런 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이 위에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에는 우리가 수많은 제품, 드론을 만들 수 있는 것, 3D 프린터를 만들 이런 수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0불 수준의 이 아두이노 PCB가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가지고 걸면은 바로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보다 쉬워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죠. 요거는 컨트롤러, 요거는 컴퓨터. 리눅스와 같은 OS가 올라갈 수 있고 수많은 개발 언어가 들어가고 카메라, 무선 환경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에다가 꼭 그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내재된 지능이 아니고 연결된 지능을 쓰자. 예를 들어서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페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페퍼는 완전히 깡통 로봇입니다. 속에 든 게 없어요. 다들 이게 뭐야? 그랬는데 이게 IBM 왓슨과 연결되니까 무지하게 똑똑해졌습니다. 이 안에 뭔가를 내장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소위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인공지능을 쌌으로 받을 수 있는 연결만 하면 되죠. 자, 우리 휴보 전세계 로봇 챌린지, 달파 챌린지에서 1등을 했죠. 오준호 박사님 팀이 1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쌌으로 연결한 연결지능을 부여하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놈이 되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러한 연결지능은 곳곳에 들어갑니다. 클라우드 로봇, 흔히 얘기하는 챗봇이죠. 아마존의 알렉사는 수많은 제품에, 여기는 수많은 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K도 누구도 있고 보시너 시멘스의 비서도 있죠. 챗봇은 어디서나 내부에 내장될 수가 있게 됩니다. 클라우드에 있는 로봇이죠. 자, 그러면은
형상을 만들고 지능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욕구 충족을 놓고 보면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를 놓고 각각 단계에서 법, 행정, 정치가 올라가는데 이제는 인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과학기술이 감성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비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인문은 문제를 찾고 기술이 문제를 풀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서비사이징이라고 얘기하죠. 고객의 관점에서 도대체 뭐가 필요한가 하는 일련의 상황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서비스를 디자인한다.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이 서비스 디자인을 현실과 가상을 연결한 서비스 디자인을 오토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명명했죠. 첫 번째 기회를 포착하고 두 번째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서 모델을 설계하고 청사진을 만들고 기술을 선정하고 여기에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선정하고 표준과 특허를 바탕으로 제품을 리인하게 만들어라. 가장 간단한 기능을 하는 제품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는 게 소위 린 서비스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우리 다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디자인에 우리 앞에서 봤던 디지털 트랜스폼, 인공지능, 애널로그 트랜스폼, DAA 모델을 보면은 현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상세계로 데이터로 보내고 인공지능에 맞춘 것을 현실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많은 기술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미래 레스토랑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비스 디자인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어떤 레스토랑을 만들고 싶으냐. 미래에는 나만의 식당 그 레시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당 가면은 나를 위한 나만의 음식을 만들어줘요. 자, 도착합니다. 그러면은 지능형 로봇이 안내를 하죠. 이 사람의 특징은 뭘까? 그리고 얼굴을 보고 뭐 SNS에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어떤 음식을 올렸는가? 그리고 보면 아는 거죠. 터치스크린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음식하고 이 집이 갖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주문을 해요. 그 주문한 음식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알려주죠. 그리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뭐 게임도 할 수 있죠. 그 음식을 만드는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가 오죠. 그러면은 접시에 IoT로 영양분과 재료 정보가 와서 내 개인 생체 정보와 내 휴대폰에 있는 기록과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객 정보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요. 레스토랑 입장에서 볼 때는 방문 고객을 기록하고 데이터 기반의 레스토랑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문에서 식사 재방문까지가 연속돼서 데이터로 연결됩니다. 여기에는 플랫폼, 지능 로봇, IoT, 웨어러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들을 서비스로 디자인하는 게 되죠.